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게 된,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취미생활? 아, 예. 일단 채널 이름이 취미생활인 이유는 약간 잡설? 그냥 가볍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보고 거기서 뭐 악플이 됐든 뭐 좋은 댓글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유튜브를 하게 됐네요. 음, 일단 많이 다루게 될 거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약간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걸 막 드러내는 편인 사람이니까 아마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뭐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마 제가 우파 쪽이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좌파인가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한 정치 얘기, 뭐 정책 얘기, 뭐 내 나름대로 삶에 대한 얘기, 뭐 관심사에 대한 걸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내 취미 생활을 일기처럼 이제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제 상황에 맞는 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자활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제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이제 수근간 증후군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게임 많이 한 사람도 걸릴 때가 있는데 인대랑 근육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눌러서 아예 팔을 못 쓰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인대를 끊으셨어요. 뭐 그 전에도 이제 당뇨나 뭐나 다양하게 이제 아프시니까 그걸로 이제 수급자를 인증을 받고 수급비를 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음, 일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좀 많이 못했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이 기초생활 수급자 그러니까 수급비라는 게 참 기묘해요. 사실 뉴스 같은 데서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정말 힘든데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60만 원, 뭐 70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서 10만 원, 20만 원을 뭐 일용직으로 근로를 해서 번다든지 하면은 그거 고스란히 수급비에서 재를 그러니까 빼고 나서 그거를 또 남은 걸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죠. 참 웃긴 얘기인 게 왜냐면은 이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유나 이런 거를 줘야지 이제 사람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 정도면은 이분이 도움을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때리면 좀 좋을 텐데 이게 물론 그런 식으로 시스템 만들기가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건 인정하지만 왜냐면 예를 들어 음, 어떤 사람이 수급자가 됐고 그 상황에서 50만 원을 벌었어. 5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제 150만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15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 지금 같이 이제 수급비에서 까는 형태가 아니라 수급비 위에다가 얹어주는 형태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딱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나는 지금 힘들게 일하고 해서 150만원, 160만원, 130만원, 이렇게 벌고 있는데, 쟤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얹어주고서 50만 원 정도 되는 어치에 입만하면 되네? 그럼 나도 그냥 수급자 한 다음에 그냥 저렇게 수급자 한번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긴 하죠. 뭐 제도를 엄청 잘 짜가지고 어떻게 짜든 이제 구멍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생기는 이제 구멍은 이제 부정수급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그 근로 의욕을 꺾어버린다면, 방금과 같이 이제 그런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돈을 벌어도 거기에서 바로 제하지 않고서 어느 정도 여유를 준 다음에 얹혀주는 형태로, 수급비에 얹혀주는 형태로 뭐 1년, 2년을 인정해준다, 혹은 뭐 최소 100만원 이상을 벌기 전까지는 인정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IMF 터지고 해가지고 급하게 일단 굶어 죽지만 않게 하자라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구멍이 숭숭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기원 자체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였거든. 사실 그게 틀린 것도 아니죠. 너무 급한 불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그 지금 당장 사람 죽내만에 하는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원래 그 당시에 생각했던 대로면 어느 정도 지나면 경제도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걸로 가야 되는 건가? 보완책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확실한 이제 보완책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분이 대통령을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어느 나라 지도자를 데려오든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의 힘들죠. 빈곤과의 전쟁인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뭐 저부터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뭐 누굴 보고 안타깝냐 이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진짜 저희 집도 힘든 건 맞지만 저희 집이 애들 장난인 수준으로 힘든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참 탁상 공론이라고 하죠. 아예 정말 의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신검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군대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걸 통과했지 하는 인간들이 있는 반면, 얘는 왜 군대를 안 가게 된 거지? 충분히 건강한데 이런 애도 있거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수급자에서도. 그래서 정말 심각하신데 의료 계통에만 걸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수급자로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은 편이시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근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뭐 부정수급이라는 걸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연관된 건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제한 조건을 세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이 누락되고, 그러니까 기준 때문에 아예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꼬집어 들어가면은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몸이 불편한 게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근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아파버리면 그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아파버리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아파버리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그 부정수급자를 막겠다는, 원천봉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고, 더욱더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더불어서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의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보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 관리 같은 걸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인 경우도, 노인분들은 그런 거 처리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하느니 차라리 폐지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그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그냥 정말 못 먹고 못 살아도 뭐 알바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도 그냥 폐지 주우러 다니는 게 이럴 바에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정말 요새는 진짜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부정수급자를 뭐 아예 그냥 놔둬도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수급자라는 거는 이제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고 비도덕적인 짓이긴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최저 생계비, 그 수급자 이 개념은 결국은 정말 힘든 사람을 살려야겠다, 보호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끼어들어서 빼먹는 놈들 때문에 국가가 돈을 좀 더 써야 돼.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걸 좀 더 제재해야겠어. 그 결과 정말 10,000원, 뭐 20,000원 이런 걸로 먹고 살고 갈리는 그런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제 영상 찾아와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다른 막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인 거 맞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보수든 좌우, 보수 뭐 진보 뭐 좌우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를 보살펴 줄 수 있고, 국가가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토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한 부분은 저는 지금 2가지 정도를 제가 깔았죠. 일단 하나는 수급자는 그 수급자 보호 명목, 수급자는 이제 보호를 위한 건데 이게 본말 전도가 돼서 실제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세밀해지는 조항 때문에 수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수급을 더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그럼 만약에 그거죠. 까먹고 있었어. 순간 헷갈려서. 그 전에 말한 게 이제 수급자가 받는 돈을 번 돈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까서 일을 하나마나 똑같네라는 근로 의욕을 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2가지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수급자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 2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
근로의욕을 꺾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꺾는 현수급제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2번, 그리고 부정수급을 위해서, 아니, 부정수급을 부정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조항을 세밀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진짜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잘 사는 분들은 있긴 하죠. 잘 사는데도,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 중산층 레벨인데, 혹은 중산층보다 살짝 위인데도 수급자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 한번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수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못해도 한 몇천 명, 몇만 명 단위의 진짜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내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는 분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는 게,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주저리 말했지만, 짧게 말하면 결국은 부정수급자 문제, 부정수급자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진짜 하위계층? 하류계층, 그리고 근로의욕 상실.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기본소득제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는 아예 기본소득으로 다 깔아버리면 서로 불평등 같은 것도 안 생길 거고, 그러면 수급자,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 사람이 뭐 부정수급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문제를 돌릴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돌릴 수만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돌릴 수만 있다는 거는 이제 제가 그걸 돌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경제 관점에서 이제 최진기라던가요, 그런 강사님은 이제 경제 관점에서 보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수급자 입장이기도 하고, 조건부지만, 그리고 자활도서 참여권 입장에서 제 주변 지금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확실히 도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급자 문제, 정말 하층 계층, 구의역 사태에서 죽은 뭐 알바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녀 자살 사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제가 무슨 정치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좀 하는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제는, 그러니까 저는 경제 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가 현 수급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제도에 옳고 그름은 없잖아요. 제도에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정치를 종교처럼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와서 악플 남기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건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도 와서 키보드 배틀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와중에 정말로 괜찮은 게, 보수 쪽에서 나오든 진보 쪽에서 나오든, 아니면 그래 극좌에서 나오든 극우에서 나오든,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진영이 됐든지 간에 해결책을 낼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현 수급제도의 그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기본소득제가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수급자 레벨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중병이 주신 분들, 뭐 말기암 뭐 이런 레벨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요. 왜냐면은 수급비 레벨로 그 치료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본소득제를 해볼만 하지 않냐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동시에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런 구멍이 있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일단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소득제가 사실 구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구멍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튜버들 그리고 또 다양한 뭐 뉴스 이런 데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많이 안 할게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약간 세부적인 것보다 정말 넓은 범위에서 가장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얘네들이 그 되고 안 되고를 좀 보고 싶거든요. 얘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수치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재밌게도 기본소득제는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한국의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 새끼 좌파 빨갱이. 이 새끼 좌파 빨갱이 아니야? 좌파 빨갱이 새끼, 찌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 이런 분들도 나올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간 전체를 본다고 했었죠. 인간의 감정 같은 걸 따지겠다는 건데, 기본소득제에서 감정, 인간의 본성 레벨에서 문제시 되는 거, 서로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질투와 나태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칠제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만 뭐 해가지고, 뭐 강철의 연금술, 제가 만화 좋아하는데 강철의 연금술사든 뭐 트리니티 세븐 뭐 그런 오타쿠 만화도 있죠. 그런 아무튼 다양한 만화에서 뭐 디아블로도 있고, 그 디아블로 같은 게임도 있고, 7개의 뭐 대악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중에 한 놈, 나태라는 놈이 있고 질투라는 놈이 있어요. 나태는 뭐죠? 일하기 귀찮아, 아 그냥 쉴래, 아 자고 싶어, 이런 거고, 질투는 아 저 새끼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고 에쿠스 타고 있고, 아 부러워, 나 저 새끼, 나도 저거 타고 싶은데, 나도 진명함의 집행공 플러스 5 먹고 싶다. 사실 얘네들은 뭐 그 자체가 사악하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죠. 근데 다만 얘네 그 기독교에서도 얘네들 자체가 죄악이라고는 안 했어요. 죄악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들로 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태와 질투의 싸움이라는 게 뭔지 조금 감이 벌써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나태는 보수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기본소득 같은 거 해주면 애새끼들 다 노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산업 발전을 못 하잖아. 망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100% 완전히 부정하면은 그거는 사실 좌파 사이코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보 사이코 뭐 이런 식으로 불려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누구나 다 쉬고 싶고 누구나 다 놀고 싶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사실 N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정말로 완전 N빵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제는 N빵이 아니라 최저치를 설정해 놓고서 나머지 여기서부터는 네가 얼마나 벌든 뭐 그건 네 자유, 이거거든요. 기본 원리는.
그러면 당연히 N빵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해줬고 나머지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럼 그 차이에 대해서 한국인은 과연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뭐 얘네들 때려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부러웠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를 느낄까 안 느낄까? 사실 이 시점에서 답은 나와 있죠. 한국인은 1등, 2등, 3등, 4등부터 꼴등까지 세우는 걸로는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예요. 승부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나라예요.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아니라 늘 즐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개박살을 내야 돼. 막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게 엄청 강한 나라거든. 사실 뭐 이쯤에서 결국 이 새끼 결론은 좌파네. 좌파 빨갱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럼 그건 좀 죄송한 거죠. 제가 죄송한 건데 뭐 그런 분들 이제 우파 보수 이런 거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은 이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재원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건 이미 따지는 분들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그런 쪽으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만 저는 양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인간 본성 레벨에서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좌파 쪽에서는 아니다. 좌파 쪽에서 말하는 그 본성 레벨에서는 좌파 쪽에 말하는 본성 레벨에서의 기제는 결국은 인간은 질투를 한 동물이다. 이거 사실 좌파라고 하기도 애매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애덤 스미스 이론이 기반이잖아요. 아시죠? 뭐 보이지 않는 소. 반대로 우파 쪽에서 말하는 건 나태. 얘네들 다 놀 거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국가마다도 다를 수 있다는데 한국인에 한정하면 질투가 나태보다 조금 더 우위 아니야? 왜냐면 뭐 아시잖아요. 뭐 게임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계속 비교를 하거든. 이게 비교가 좋은 건 아닌데 참 기묘하게도 기본소득제를 하기 위한 근거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제라는 거죠. 참 기묘해요. 질투 줄 세우